안녕하세요. 비밀은행입니다. 여러분, 누룽지가 단순히 탄 밥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로 그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평소에 누룽지 어떻게 드시나요? 밥 먹고 남은 밥풀이 눌어붙은 거라 대충 먹거나 숭늉으로만 드셨던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요즘 누룽지가 소화에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며 심지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건강 간식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누룽지의 진짜 효능과 건강하게 먹는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누룽지가 엄청난 효능과 숨겨진 비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바삭바삭한 누룽지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꿀팁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위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도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누룽지를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와 함께 드셨던 분 계신가요? 그 조합 소화불량 직행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면 누룽지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뀔 겁니다. 누룽지가 단순한 탄밥이 아니라 진짜 건강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누룽지를 200% 활용하는 꿀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누룽지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힘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누룽지가 건강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누룽지가 정확히 어떻게 좋은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 누룽지는 단순한 눌러붙은 밥이 아닙니다. 소화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면역력까지 높이는 건강 간식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딱 3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누룽지가 어떻게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지 알고 먹으면 더 맛있고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속이 더부룩할 때 누룽지 물 한 잔 마셔보신 적 있으세요? 누룽지는 단순히 고소한 맛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룽지를 물에 끓이면 위벽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소화를 돕고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위염이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할 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많이 추천되죠. 특히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속이 쓰릴 때 누룽지 물을 마시면 누룽지가 위를 코팅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속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될 때 숭늉 한 잔 마셔본 경험 있으시죠? 사실 이 숭늉의 핵심도 바로 누룽지 덕분이에요. 누룽지에서 나오는 고소한 향과 미네랄 성분이 위장 운동을 촉진시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누룽지 물 쉽게 끓이는 법 알려드릴게요. 누룽지를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푹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국물이 진할수록 소화 효과도 더 좋으니 오래 우릴수록 더 진하게 즐길 수 있어요. 속이 더부룩할 때는 식후 30분에 한 잔 마셔보세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위장이 약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저녁에 누룽지 물 한 잔 꼭 드셔보세요. 편안해지는 느낌이 바로 올 거예요. 다이어트 중인데 자꾸 배고파서 과자에 손이 간다. 그럴 땐 과자 대신 누룽지로 바꿔보세요.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힘든 게 뭔가요? 바로 배고픔이죠. 그런데 누룽지는 소화 속도가 느려서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주는 음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금방 소화돼서 배고픔이 다시 찾아오지만 누룽지는 밥보다도 더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공복 시간이 더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덕분에 군것질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하루 총 섭취 칼로리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한 과자 대신 에어프라이어로 바삭하게 만든 누룽지 과자를 만들어 보세요. 만드는 방법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룽지 과자는 기름 없이도 바삭하게 만들 수 있고 간식으로 먹기 딱 좋습니다. 설탕이나 소금 없이 자연 그대로의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으니 평소에 과자 끊기 힘드셨던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배도 부르고 칼로리 부담도 적어서 다이어트에 큰 도움 됩니다. 면역력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뭐가 있나요? 홍삼, 비타민. 하지만 누룽지도 빠질 수 없는 면역력 강화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룽지가 구워질 때 생성되는 멜라노이딘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바로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인데요.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가 손상되면서 노화가 빨라지고 면역력도 떨어지는데요. 멜라노이딘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누룽지에는 탄수화물과 소량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몸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원으로도 딱 좋습니다. 평소에 기운이 없을 때 누룽지로 따뜻한 숭늉 한 잔 마시면 속이 따뜻해지면서 몸이 더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멜라노이딘의 효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룽지를 너무 오래 태우지 말고 160도에서 10분 정도만 구워야 멜라노이딘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검게 탄 부분은 잘라내고 먹는 게 더 좋아요. 활성산소 제거,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까지 누룽지 하나로 이 모든 걸 챙길 수 있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이제 누룽지는 단순한 탄밥이 아니라 진짜 웰빙 건강 간식이라는 거 확실히 느껴지시죠? 이어서 누룽지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잘못된 조합으로 소화불량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혹시 누룽지를 콜라랑 함께 드신 적 있으시다면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룽지가 건강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누룽지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룽지는 소화에도 좋고 고소해서 자주 먹는 간식인데요. 그런데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소화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누룽지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조합만 피해도 위 건강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누룽지를 드시면서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함께 드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누룽지를 먹으면서 콜라나 사이다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조합이 속을 더부룩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누룽지는 소화 속도가 느린 탄수화물 음식인데 탄산음료 속 이산화탄소 기포가 위에 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이에요. 결과는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심하면 위산역류나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대신 뭐랑 먹어야 할까요? 탄산음료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보리차는 소화를 돕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니까요. 치킨, 돈가스, 튀김을 누룽지랑 같이 먹는 분들 잠시 주목해 주세요. 누룽지를 드실 때 치킨이나 돈가스,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을 곁들여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조합이 소화에 큰 부담을 주는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누룽지는 소화 속도가 느린 탄수화물이고 튀김류는 기름이 많아 소화 속도가 더 느립니다. 이 두 음식이 함께 위에 들어가면 소화 시간이 2배로 늘어나고 속이 더부룩해져요. 심지어 위산역류나 소화불량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대신 뭐랑 먹어야 할까요? 기름진 튀김류 대신 구운 생선이나 나물 반찬과 함께 드셔보세요. 위에 부담이 덜하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누룽지를 먹을 때 오렌지, 레몬, 자몽 같은 과일과 함께 드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신맛이 강한 과일은 누룽지와의 조합 중에서도 최악의 조합입니다. 특히 레몬, 오렌지, 자몽 같은 과일들이 대표적인데요. 그 이유는 이 과일들은 산성이 강해서 위산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누룽지는 소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위에 오래 머무르는데 그 위에 신맛이 강한 과일이 들어오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속이 쓰리고 위가 아플 수 있습니다. 공복에 먹을 때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대신 뭐랑 먹어야 할까요? 신맛이 강한 과일 대신 바나나, 배, 감 같은 알칼리성 과일을 추천드립니다. 이 과일들은 위산을 중화시키고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누룽지를 드시면서 커피, 홍차, 녹차를 함께 드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누룽지에 커피 한 잔 은근 잘 어울릴 것 같죠? 하지만 사실 카페인이 든 음료와 누룽지의 조합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커피, 홍차,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문제예요. 이 탄닌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해서 누룽지에 들어있는 철분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게 만듭니다. 특히 빈혈이 있거나 철분이 부족한 사람에겐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대신 뭐랑 먹어야 할까요? 카페인 음료 대신 루이보스티, 민들레차, 보리차를 추천드립니다. 이 음료들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지 않고 소화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누룽지와 찰떡궁합입니다. 이제 누룽지를 먹을 때 어떤 음식을 피해야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지 아시겠죠? 이어서 누룽지와 찰떡궁합 음식 5가지를 소개할게요. 이 조합들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2배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누룽지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 이번에 소개할 찰떡궁합 음식 5가지 놓치지 마세요. 누룽지 그냥 먹어도 고소하고 맛있죠? 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맛이 2배, 3배로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누룽지와 함께 먹었을 때 최고의 조합을 자랑하는 찰떡궁합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중에 하나는 꼭 드셔보시고 댓글로 후기도 남겨주세요. 여러분, 된장찌개에 누룽지를 넣어 먹어보셨나요? 이거 진짜 대박 조합입니다. 된장찌개 하면 보통 밥이랑 먹잖아요? 그런데 밥 대신 바삭한 누룽지를 넣어 먹으면 바삭함과 촉촉함의 조화가 끝내줘요. 누룽지를 된장찌개 국물에 살짝 담갔다가 먹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맛의 조화가 입안 가득 퍼집니다.
된장의 구수한 맛이 누룽지에 스며들면서 감칠맛이 폭발하죠. 더 맛있게 된장찌개에 누룽지를 작게 부숴서 넣으면 더 바삭하게 즐길 수 있어요. 누룽지를 너무 오래 담가두면 바삭함이 사라지니 살짝만 적셔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버섯, 감자, 두부가 듬뿍 들어간 된장찌개와의 조합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엔 밥 대신 누룽지에 된장찌개 드셔보세요. 진짜 강추합니다. 묵은지 김치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에 누룽지를 넣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묵은지의 새콤함과 누룽지의 고소함이 만나는 순간 입안에서 새콤, 고소 조합이 터지는 맛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묵은지찜 국물에 누룽지를 담가 먹으면 맛이 폭발합니다. 묵은지의 새콤함이 누룽지에 스며들면서 상큼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죠. 더 맛있게 먹기 위해 묵은지찜 국물에 누룽지를 10초만 담갔다가 먹어보세요. 묵은지찜 국물 맛이 누룽지에 배어들면서 새콤고소한 맛이 진해집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담그면 물컹해질 수 있으니 적당히 바삭한 식감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예요. 묵은지찜과 누룽지의 조합은 먹어본 사람만 안다는 전설의 조합이에요. 오늘 저녁에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멸치볶음이랑 누룽지, 이 조합을 안 드셔보셨다면 오늘 꼭 드셔보셔야 합니다. 멸치볶음의 짭짤함과 누룽지의 고소함이 만나면 그야말로 단짠단짠의 최강 조합이 탄생합니다. 고추장 멸치볶음과 누룽지를 함께 먹으면 매콤달콤한 맛과 바삭한 누룽지의 식감이 어우러져 멈출 수 없는 중독성 있는 맛이죠. 더 맛있게 먹기 위해 멸치볶음을 누룽지 위에 뿌려서 먹어보세요. 그럼 짭짤한 멸치볶음과 누룽지의 담백함이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별미가 됩니다. 단짠단짠 좋아하시는 분들, 누룽지랑 멸치볶음 조합 강추합니다. 고사리나물이랑 누룽지, 식감의 대조가 대박입니다. 고사리나물의 부드러움과 누룽지의 바삭함이 만나면서 씹는 재미가 배가 되는 조합이 탄생합니다. 특히 고사리나물에 참기름이 들어가 있을 때 누룽지의 고소함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고사리의 부드러운 식감과 누룽지의 바삭한 식감이 대조되면서 입안 가득 재미있는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맛있게 누룽지 위에 고사리나물을 올려서 한 입에 먹어보세요. 그럼 참기름 향이 고소한 고사리나물과 누룽지가 만나면 고소함이 2배로 느껴집니다. 고사리나물 좋아하시는 분들, 밥 대신 누룽지와 함께 드셔보세요. 새로운 별미가 됩니다. 짭짤한 깨십장아찌와 누룽지의 조합은 먹어본 사람만 안다는 전설의 조합입니다. 깨십 특유의 향긋함과 짭조름함이 누룽지의 고소한 맛과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특히 깨십의 짭조름한 국물이 누룽지에 스며들면 최고의 단짠 조합이 됩니다. 더 맛있게 깨십장아찌를 누룽지 위에 올려서 한 입에 먹어보세요. 그리고 깨십 국물을 누룽지에 살짝 뿌려주면 감칠맛이 더 진해집니다. 누룽지와 깨십장아찌의 만남, 입안 가득 향긋함과 고소함을 동시에 느껴보세요. 지금 소개한 누룽지의 찰떡궁합 음식 5가지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 조합들 중에 가장 맛있어 보이는 조합은 뭔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맛있게 만든 누룽지 딱 하루만 지나도 눅눅해진 적 있으시죠? 누룽지는 수분을 잘 흡수하는 음식이라서 그냥 방치해두면 금방 눅눅해지는데요. 그렇다고 그 누룽지를 그냥 버리는 건 너무 아깝죠. 그래서 오늘은 누룽지를 바삭하게 보관하는 6가지 꿀팁과 눅눅해진 누룽지를 다시 바삭하게 보관하는 초간단 비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만 알면 집에서 만든 누룽지든 마트에서 산 누룽지든 오래도록 바삭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 바로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겁니다. 누룽지는 공기 중에 습기를 흡수하면서 눅눅해지기 때문에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공기를 완전히 빼고 보관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관해야 바삭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누룽지는 한꺼번에 보관하지 말고 소분해서 보관하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다 꺼내서 먹다 보면 습기가 들어가서 바로 눅눅해지거든요. 그래서 소량씩 소분해서 보관하는 게 더 좋습니다. 또한 밀폐 용기 안에 습기를 잡아주는 키친타올이나 제습제를 함께 넣어두면 더 오래 바삭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습제가 없다면 집에 있는 키친타올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용기 안에 누룽지 위아래로 키친타올을 깔아두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 방법만으로도 바삭함을 훨씬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밀폐 용기 하나만 잘 활용해도 누룽지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누룽지를 바삭하게 보관하는 핵심은 바로 습기 차단이에요. 누룽지의 바삭함을 유지하려면 습기를 잘 막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기 안에 키친타올, 제습제, 천연건조제 같은 습기 제거 아이템을 활용하면 훨씬 더 오래 바삭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아이템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키친타올을 누룽지 위아래로 깔아두면 습기를 흡수해요. 식품 전용 제습제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파는 작은 제습제를 용기 안에 넣어두면 효과가 좋아요. 천연 제습제로 수치나 커피 가루를 종이컵에 담아 넣어두면 습기 제거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천연 제습제는 비용도 적게 들고 자연 친화적이라 좋습니다. 커피 가루나 수출 종이컵에 담아 누룽지 보관 용기 옆에 두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 방법은 김, 과자, 마른 반찬 같은 다른 음식에도 효과적이에요. 집에 있는 키친타올만으로도 눅눅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습기 잡는 제습제 하나로 바삭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누룽지는 냉동 보관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누룽지를 오랫동안 보관해야 할 땐 냉동 보관이 정답이에요. 냉동고에 넣으면 수분을 차단하면서 바삭함이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심지어 몇 달 동안 보관해도 바삭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냉동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누룽지는 작은 조각으로 소분해서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주세요. 한꺼번에 다 꺼내지 말고 먹을 만큼만 꺼낼 수 있도록 소분하는 게 좋아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에어프라이어에 3분만 돌리면 바삭함이 바로 복원돼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눅눅해지지만 냉동고에 보관하면 바삭함이 유지된다는 거 이제 확실히 아셨죠? 누룽지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누룽지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예요. 냉장고는 습도가 높아서 누룽지가 수분을 흡수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빨리 눅눅해져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더 좋습니다. 눅눅한 누룽지 싫으시죠? 그렇다면 냉장 보관 금지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눅눅해진 누룽지 버리지 마세요. 다시 바삭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눅눅해진 누룽지는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로 간단히 보관할 수 있어요. 누룽지가 눅눅해졌다고 바로 버리기엔 너무 아깝죠? 그럼 어떻게 보관할 수 있을까요? 에어프라이어는 180로 3분만 돌리면 바삭함이 다시 살아납니다. 전자레인지도 가능합니다. 전자레인지용 접시에 누룽지를 깔고 1분 돌린 후 30초씩 추가하면서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에어프라이어는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단 3분이면 바삭함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건 진짜 꼭 해보세요. 여러분, 누룽지를 한꺼번에 보관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다 꺼내면 그 순간 공기가 들어가서 바로 눅눅해집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보관하면 용기를 여닫을 때마다 공기와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습기를 더 많이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소분 보관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누룽지를 소량씩 소분해서 지퍼백에 1회분씩 나눠 보관하세요. 필요할 때만 꺼내서 먹으면 훨씬 편리하죠. 소분 보관으로 더 바삭하게 즐기세요. 알려드린 보관 꿀팁만 알면 누룽지를 언제나 바삭하고 고소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누룽지를 더 맛있게 만드는 3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누룽지 집에서도 진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보통 누룽지 하면 밥솥에 눌러붙은 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냄비만 있으면 언제든지 바삭바삭한 누룽지를 집에서도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서 10분이면 바삭하고 고소한 누룽지를 만들 수 있다니 벌써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누룽지를 만드는 3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냄비,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로 바삭바삭하게 만드는 법 전부 알려드리니까 이 중에 한 가지는 꼭 해보고 싶으실걸요? 자, 먼저 전통 방식으로 누룽지를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볼게요. 이건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불맛 나는 구수한 누룽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밥솥에 누룽지를 만들 때도 중불에서 천천히 익히잖아요? 이 방식도 비슷한데요. 불을 세게 하면 바닥이 새까맣게 타버리니까 중불에서 약불로 천천히 굽는 게 핵심이에요. 만드는 방법으로는 냄비 바닥에 기름을 살짝 둘러주세요. 밥을 0.5cm 정도의 두께로 얇게 펴주세요. 중약불에서 10분, 약불로 줄여서 5분 더 구워줍니다. 바닥에 딱딱한 느낌이 들면 주걱으로 톡톡 쳐보세요. 딱딱한 소리가 똑똑 나면 성공입니다. 불맛 떠내는 꿀팁으로 들기름을 살짝 둘러주면 고소함이 확 살아납니다. 검게 타지 않도록 중불에서 약불로 불 조절하는 게 포인트예요. 구운 누룽지는 주걱으로 톡톡 치면서 떼어내면 깨끗하게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집에서도 불맛 나는 바삭한 누룽지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뜨거운 국물에 살짝 담갔다가 먹으면 진짜 끝내줘요. 이번엔 시간이 없을 때 딱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전자레인지로 누룽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실 전자레인지는 물을 증발시키고 음식을 바삭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어서 바삭한 누룽지를 만드는 데 찰떡인 기계입니다.
만드는 방법으로는 전자레인지용 접시에 종일 호일을 깔거나 기름을 살짝 발라서 밥을 0.3cm에서 0.5cm 정도로 얇게 펴주세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5분 돌려주세요. 만약 바삭함이 부족하다면 1분씩 추가로 더 돌리면서 확인해 주세요.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면 더 고르게 바삭해집니다. 바삭함 더 살리는 꿀팁으로는 밥을 두껍게 펴지 말고 최대한 얇게 펴주는 게 중요해요. 식힌 후에 더 바삭해지는 특성이 있으니까 다 구운 후 1에서 2분 정도 식혀주세요. 너무 딱딱하면 전자레인지에 30초씩 더 돌리면서 바삭함을 맞추는 게 포인트입니다.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딱 5분이면 과자처럼 바삭한 누룽지가 완성됩니다. 그냥 과자로 먹어도 맛있고 숭늉으로 만들어 드셔도 좋으니까 꼭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방법은 에어프라이어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요즘 집에 에어프라이어 없는 집 없죠? 에어프라이어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누룽지를 만들 때 최고예요. 기름 없이도 360도 골고루 바삭하게 구워지기 때문에 누룽지 과자 만들 때도 딱이에요. 만드는 방법으로는 우선 종이 호일 위에 밥을 0.5cm 정도 두께로 얇게 펴주세요. 에어프라이어에 종이 호일째로 넣고 180도에서 10분 돌려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5분쯤 뒤집어주면 더 고르게 바삭하게 구워져요. 다 구운 후에는 5분 정도 식히면 더 바삭해집니다. 바삭함 더 살리는 꿀팁으로 더 바삭한 게 좋다면 2에서 3분 더 추가로 돌려보세요. 치즈, 허브, 시나몬 가루 뿌려서 누룽지 과자 느낌의 새로운 맛이 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종이 호일을 깔아야 바닥에 눌어붙지 않아요. 에어프라이어로 만드는 누룽지는 진짜 바삭바삭합니다. 치즈 뿌려서 돌리면 누룽지 과자처럼 바뀌어서 간식으로 딱이에요. 이제 집에서도 언제든 바삭바삭한 누룽지를 직접 만들 수 있겠죠? 냄비,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중에 가장 해보고 싶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집에서 에어프라이어로 누룽지 과자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누룽지를 고를 때 실패하지 않는 3가지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누룽지를 살 때 겉모습만 보고 사시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좋은 누룽지, 신선한 누룽지를 고르는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확인해 주세요. 좋은 누룽지를 고르는 방법 바로 이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누룽지를 고를 때 다 비슷비슷해 보이죠? 근데 잘못 고르면 눅눅하고 맛이 없는 누룽지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룽지의 품질에 따라 바삭함, 고소함, 신선함이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룽지를 고를 때 절대 실패하지 않는 3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만 알고 있으면 이제부터 마트에서 누룽지를 고를 때 더 이상 실패할 일 없을 겁니다. 누룽지를 고를 때 무조건 포장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누룽지는 습기에 약한 음식이기 때문에 포장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가 바삭함을 유지하는 핵심이거든요. 마트에 가보면 누룽지가 비닐 포장, 종이 상자 포장, 진공 포장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진공 포장 제품을 고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공 포장은 습기와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때문에 바삭함이 더 오래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포장 상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포장에 구멍이 나 있거나 찢어진 제품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공기가 들어갔다면 이미 바삭함은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하나, 포장지가 투명한 제품이라면 더 좋아요. 왜냐면 누룽지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포장 상태만 잘 골라도 집에 와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진공 포장, 찢어지지 않은 제품, 투명 포장지를 고르세요. 누룽지를 고를 때 색깔과 표면을 꼭 확인하세요. 이것만으로도 90%는 성공합니다. 좋은 누룽지는 고르게 구워진 황금빛 노란색을 띱니다. 근데 만약 누룽지의 색이 너무 진하거나 검게 탄 부분이 많다면 그 누룽지는 패스하세요. 왜냐하면 검게 탄 부분에는 바람 가능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맛도 문제예요. 고소함보다 쓴맛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맛이 덜합니다. 색깔만 확인해도 이미 좋은 누룽지인지 아닌지 절반은 알 수 있어요. 황금빛 노란색이면 합격, 검게 탄 부분이 많으면 불합격.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색깔뿐만 아니라 표면의 상태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색이 얼룩덜룩하게 구워진 누룽지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얼룩이 있다는 건 고르게 익히지 않았다는 의미거든요. 마트에 갔을 때 누룽지의 색깔과 표면 꼭 확인하세요. 황금빛 노란색이면 오케이, 검게 탔거나 얼룩덜룩하면 바로 패스. 그리고 냄새와 촉감도 중요합니다. 신선한 누룽지는 구수한 냄새가 나고 딱딱한 촉감이 있어야 해요. 누룽지를 살 때 가능하다면
직접 냄새를 맡아보고 촉감을 느껴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먼저 좋은 누룽지의 냄새부터 말씀드릴게요. 누룽지를 딱 열었을 때 구수한 쌀 향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화학적인 냄새나 플라스틱 냄새가 난다면 그 누룽지는 오래된 제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룽지 특유의 고소한 냄새가 아니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촉감인데요. 좋은 누룽지는 딱딱하고 바삭한 느낌이 나야 합니다. 만약 부드럽거나 축축한 느낌이 난다면 이미 눅눅해진 누룽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촉감도 중요해요. 눌러봤을 때 딱딱하고 단단한 느낌이 나야 합니다. 결국 신선한 누룽지는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수한 쌀 향이 나야 하고, 두 번째, 딱딱하고 바삭한 촉감이 느껴져야 합니다. 포장 색깔, 냄새와 촉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바삭하고 고소한 누룽지를 100% 성공적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누룽지를 먹을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누룽지를 건강하게 먹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탄 부분을 먹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다음 주의사항을 꼭 봐주세요. 그럼 바로 이어서 누룽지를 먹을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룽지,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될까요? 사실 누룽지를 먹을 때도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누룽지는 소화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좋다고 했죠? 그렇다고 아무 때나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리 방법이나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룽지를 더 건강하게 먹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누룽지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누룽지를 너무 오래 굽게 되면 몸에 나쁜 발암 가능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룽지를 구울 때 밥 속에 탄수화물이 고온에 노출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검게 탄 부분이 많을수록 아크릴아마이드의 농도가 더 높아지죠. 이 물질은 WHO에서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 성분이에요. 감자튀김, 토스트, 군고구마 같은 고온에서 조리한 음식에서도 발견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누룽지, 고소한 맛에 끌려서 탄 부분까지 먹으면 안 됩니다. 검게 탄 부분은 꼭 잘라내고 드세요.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누룽지가 소화에 좋다지만 사실 탄수화물 덩어리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누룽지는 밥을 구운 형태라서 탄수화물이 대부분이에요. 게다가 누룽지를 물에 끓여서 숭늉으로 마시게 되면 당이 더 빠르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음식으로 변신하게 되죠. 특히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누룽지를 무작정 많이 먹는 건 주의해야 합니다. 숭늉으로 마시다 보면 누룽지의 양을 과소평가할 수 있어서 실제로 더 많은 누룽지를 섭취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룽지는 건강에 좋은 간식이지만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다이어트 중이라면 하루 30g 이하로 제한하는 걸 추천드려요. 요즘 마트에서 즉석 누룽지 많이 팔죠? 그런데 그거 그냥 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즉석 누룽지, 누룽지 과자, 누룽지 스낵 같은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 제품들 중 일부는 소금, 설탕, 기름이 추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튀겨진 누룽지 스낵의 경우 기름에 튀긴 과자이기 때문에 칼로리와 포화지방이 높아져서 건강 간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분표를 꼭 확인하고 첨가물이 없는 자연 누룽지를 선택하세요. 튀긴 누룽지 과자는 피하세요. 누룽지가 아니라 그냥 과자입니다. 설탕, 소금이 추가된 누룽지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마트에서 판매되는 누룽지 스낵은 첨가물과 설탕이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즉석 누룽지 제품에는 설탕, 소금, 기름이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 성분표 확인 필수입니다. 누룽지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가공된 즉석 누룽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마트에서 판매되는 누룽지 스낵은 사실상 과자에 더 가깝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누룽지에 대해 정말 알차고 맛있는 정보들만 꽉꽉 채워드렸는데요. 누룽지가 단순히 눌어붙은 밥이 아니라 소화, 다이어트, 면역력까지 책임지는 웰빙 간식이라는 거 확실히 아셨죠? 오늘 영상 진짜 알차지 않았나요? 저도 준비하면서 누룽지가 이렇게까지 몸에 좋은 음식이었나 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는 누룽지를 그냥 숭늉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반찬들과도 곁들여 먹고 누룽지 자체로도 건강 간식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이건 꼭 해보고 싶다 하는 조합이 있으셨나요? 예를 들어 된장찌개에 누룽지, 묵은지찜에 누룽지, 멸치볶음과 누룽지,
여러분이 제일 해보고 싶은 조합이 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꿀팁을 보고 직접 해먹어 볼 테니까요. 가장 인기 많은 조합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딸기 좋아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딸기에 관한 모든 것들 준비 중입니다. 딸기하면 비타민C 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고 피부에도 좋은 과일인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딸기를 더 신선하고 오래 보관하는 방법, 딸기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그리고 딸기를 활용한 초간단 레시피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딸기 좋아하시는 분들, 딸기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고 싶은 분들은 다음 영상 꼭 시청해주세요. 정말 꿀팁 대방출합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미리 해두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맛있고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